지금 질문의 선택권은 낯선 PD한테 있어서 낯선 PD가 열심히 질문을 고르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오늘은 막 사주풀이 같이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들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질문이 안 걸렸다 해서 욕을 하시고 싶은 분은 전부 다 낯선 PD한테 하시면 돼요. 네. 전부 다. 네. 참고로 평소 아니, 저희들의 사연도 낯선 PD가 모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텝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거 다음에 한번 해보실래요? 내 일주를 맞춰봐.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섹시한데. 예전에 저도 친구들하고 이제 사주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막 일주 맞추기 놀이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하는군요. 야, 저 사람 무슨 일주일까 그러면 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주까지는 아니고 일간. 예. 뭐 10개니까 10분의 1 확률로 이제. 예. 예. 그런 거 재밌게 했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공부하다 보니까 가? 약간 보이더라고요. 네.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분은 개묘일주 맞습니까?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예. 요거는 명리학적 체계가 아니라 저 신기가. 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 하면은 맞나요? 이렇게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일주를 맞으면은 네. 많이 공부한 분들은 맞춰지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 보통 막 그 사주에서 체형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토체형은 어떻고 화체형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유출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질문 많이 받는 거 중에 제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긴 남자를 만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점신 있죠. 네. 무료 거기 보면 배우자의 생김새까지 예측을 해줘요. 네. 직업이랑 네. 그리고 네. 애가 어떻게 생길 것이고 어떻게 생겼냐. 네. 뭐 네. 애가 직업이 뭐일 거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게 사주에 나오나요? 그 늘 궁금했거든요, 사실. 참고로 그런 거 보다 나올 보면 리가 없죠. 네. 제 아내는 바람을 많이 핀다고 나오던데 아니 맞으면 안 근데 되는데. 점신의 특징이 그거야. 결혼을 하면 예. 50대쯤에 서로 바람이 난다가 진짜 많아요. 네.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네. 확률상 50대, 40대가 제일 바람이 많이 나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어떤 해석이 아닌가. 나는 사회과학적 접근이군요. 그렇죠. 아, 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자기 암시 이론. 네. 가령 내가 이제 40대, 50대 뭐 주부거나 뭐 남편이라 칩시다. 근데 실제 바람을 안 폈어. 근데 너 바람 난다 그러면 근데 마음속으로는 바람을 안 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혜수를 보면서 뭐 이정재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래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바람이 날래나 이게 굉장히 손쉽게 자기 암시로 네. 감염됩니다. 내가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와 용하다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하면서. 그래. 그리고 뭐 그 우리 보통 저는 이제 사주 볼 때 차사고주의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진짜 일종의 암시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1년에 자동차 때문에 한두 번은 놀라요. 그러면 연초에 이제 점을 보고 이제 뭐 살다가 보면 한 10월 달쯤에 차 때문에 딱 놀라면 만약에 단순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접촉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쟁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찾아가고 그게 1년에 어쩌다 한번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때마다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되게 안 좋은 수단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건 누구나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해주는 상담가들이 있어요. 뭐 조심해야 돼, 뭐 몇 월 달에 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맞으면 자기가 용한 거고 안 맞으면 내 말을 듣고 자기가 조심해서 피해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기법들을 쓰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오행의 흐름이 어떤 특별하게 굉장히 크게 고립됐다든가 공격받고 있다든가 이럴 때 그런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목 얘기가 나왔었는데 목이 굉장히 약하게 아까 이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굉장히 약한데 가령 대운이나 세운의 강한 금의 기운이나 이런 것이 왔다고 했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죠. 네, 얘기를 해줄 이제 필요는 그럴 있죠. 때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런 각자의 이유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하고 뭐 다 관련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마구 던지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쉽게 말려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지금 실제로 그럼 막 가서 상담을 받는데 뭐 8월달에 차 사고를 조심해라느니 네. 10월달에 비행기 타지 말라느니 하는 거는 별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있을 뭐, 수도 있죠. 근데 헛소리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주를 이제 보러 가서 자꾸 조심해야 될 얘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나에게 징크스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제일 본인이 좋은 것 해야 같아요. 되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양적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상담을 받고 나서도 나중에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데 뭐 사사건건 뭐 조심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안에 집이 팔릴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언뜻 들으면 그 질문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팔리는 집은 없어요. 10억짜리 궁극적으로. 예, 궁극적으로 내가 10억짜리 집인데 올해 팔고 싶어요. 그러면 1억에 내놓으면 아마 다음 날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질문의 목적 자체는 내가 손해 안 보고 이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이런 사실은 그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도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송 네.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계속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원해.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녹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녹음은 되고 있겠죠. 네. 네, 알아서 편집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편집하고 이제 시작하는 네, 거군요. 이제 2부 시작할 거예요. 네. 라자명 시즌 4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음악 평론가로 촉망받다가 지금은 명리학자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선 그리고 졸지에 공무원 역할을 겸하고 있는 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주감입니다. 아니 왜 다 그런 거 창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냥 낯선이고요. 아직 저희는 공개 방송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네, 그 중에서 질문들을 골랐습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 2개는 제가 먼저 여쭙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예. 네, 다행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강원 선생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강원 선생님, 챔스 4강 2차전 바르셀로나 리버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르사 팬이신가 보구나. 저는 모태 리버풀 FC 팬으로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실 텐데 저는 70년대부터 영국의 리버풀 FC의 팬이었어요. 최근에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리버풀 FC의 영원한 주장인 제라드의 유니폼을 경매에서 사서 옷장에도 걸어놓은 사람인데요. 입지는 못하시고 그게 살 때는 나한테 맞았거든요. 지금은 이 들어가서 목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모셔놓기만 했고. 근데 이제 이 리버풀 팀이 참 굉장히 옛날에는 명문 팀이었는데 최근 20년간 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의 대표 클럽 팀들이 모여서 하는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있는데 유럽에서 제일 큰 축구 경기죠.
여기에 준결승전에서 이제 뭐 유럽 최강 팀 중에 하나인 바르셀로나랑 붙어서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첫 번째 경기에서는 신기해 그 리오넬 메시한테 처발려 가지고 3대 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 경기에서 4대 0 이상으로 이기지 않는 한은 더 이상 결승전에 진출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그 3대 0으로 지는 경기는 새벽 3시 45분에 중계를 했거든요. 정말 눈에 이렇게 성냥개비를 꽂아놓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처절하게 와 정말 메시한테 메시 한 명에게 그냥 아주 처절하게 아주 알뜰하게 발렸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그냥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 앞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준 경기였어요. 그래서 리버풀 홈 경기는 저는 그냥 포기하고 잤습니다. 뭐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네이버 스포츠를 탁 누르는데 4대 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다시 보기로 보긴 했는데 내가 이 경기를 놓치다니. 난 늙었구나.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리버풀 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그런 역시 인간의 힘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가장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결승전에 진출했고 6월 2일 날 돌아오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마드리드에서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86인치 TV로 여기서 이렇게 오늘 하기로 했어요. 자연스럽게 광고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진짜 그거 하기로 우리 엊그제까지 결정했는데 딱 이런 질문을 해주시네. 네, 이 방송이 5월 29일에 업로드 될 거기 때문에 3일 뒤에. 네. 3일 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공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광고하실 거예요? 말 넘기면 하지 뭐. 그래서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6월 1일 토요일 날 여기 오시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질펀하게 파티를 벌이며 이제 먹고 마시고 떠돌다가 4시부터 그냥 단체적으로 누워서 자는 걸로 취해서 자는 걸로. 근데 강원 선생님은 축구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축구를 막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선생님이 뭐 축구 문화사 강의도 하고 거기 워낙 해봐가니까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는 라디오 자파면이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네, 잠깐 축구 얘기로 저희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되게 명리학적인 질문이었네요. 네. 두 번째. 그날 우리 저는 결승전에서 이제 영국 팀끼리 붙게 됐습니다. 우리의 저는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 호스프도 또 기적을 일으키며 결승전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날 리버풀을 손흥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을 응원할 것이고 그냥 뭐 우리 손흥민과 이렇게 리버풀 대표 선수인 살라의 사주나풀이 하면서 시작할까? 그것도 진짜 괜찮긴 한데요, 선생님. 그럼 네.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죠? 출근? 네. 왜 축구 보러 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여러분 지금 노사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강사분이 기획을 하시니까 PD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여튼 그랬고요.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강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첫 번째 이혼을 몇 살에 하셨나요? 선생님 사주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명리학적인 질문이긴 하네요. 네. 혹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따로 있나요? 사실 이혼 2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제가요. 약간 분위기가 오늘 최초 공개 뭐 이런 느낌. 진짜 갑자기 헷갈린다. 월은 생각이 나는데 연이 헷갈려요. 93년 11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해보셨나요? 개유년.
이제 계유는 저한테 이제 상관년이고 네. 또 이제 개수는 이제 저에게 재성이면서 귀신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별로 좋지 않은 해이고 대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가 병호 대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관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관은 이제 정관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꼭 정관이라는 게 여성한테만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한테도 정관은 가족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뭐 공식적인 문서로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네, 서류상의 인연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이 깨어지고 또 개수가 들어와서 또 해 개수 저의 귀신에 해당하는 개수가 그런데 이 개수는 저에게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약간 이것도 책임표 같은데. 예. 그래서 또 다른 여자가 들어서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셈이 된 것이죠. 선생님 공직에 계십니다. 예. 뭐 26년 전 얘기인데 이것은 뭐 제가 공직을 유지하는데 기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죠. 네, 그러네요. 뭐 또 7년인데. 네.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보다 를 먼저 폈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그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공소시효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딱 7년 1일째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강프로님.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강프로님께.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소되어도 기소된 적은 수없이 많지만 구속된 적이 없어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선생님 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있으신가요? 이제 다 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돼 있네요. 고립 오행이 합화되면 그거 아니래잖아. 그게 아니야? 되게 뭐 어려운 말이 고립 오행에 늘 있는 일이라서. 우리 실제 방송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편집이 돼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나가는 거죠. 참, 나는 을묘일주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뭔가 쟤는 그 매저키즘 이렇게 끝없이 정기적으로 욕을 먹으면서도 빵꾸를 안 내고 나오는 걸 보면 들으면서 또 뭔가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왔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시내 동서남북 또는 각 구를 굳이 오행으로 분류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근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 저희 방송할 때도 계속 들어와서 좀 러프하게는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구로 그건 너무 많은데? 구별 오행을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울이 이제 26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뭐 사실은 구청의 이제 구의 기획도로는 사실은 나누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면요, 이제 갑목으로 봅니다. 서울은 땅 전체를 더 정확히는 이제 갑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굉장히 충만한 게 서울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목기운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은 목기운이 풍만돼 오행이 다 들어있는 진짜 최고의 길지예요. 사실은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땅을 두고 삼국시대 이전 시대부터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될 수가 없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 남쪽에서 오는 사람 다 서로 가지려고 하는 최접전지기 때문에 수도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가지면 한반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왜 이제 그런 책일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한반도와 일본은 목기운이 강합니다. 일본은 좀 음의 기운이 강하고 한반도는 간목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요, 중국이
그 수많은 변방 중에서도 유독 오랑캐죠. 우리는 수많은 오랑캐 중에서도 그나마 대우를 해주면서도 견지하고 짓밟았던 게 중국은 무토의 나라거든요. 토를 극하는 거는 간목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음양오행이라고 하지만 음양로는 중국 한족들이 만들어낸 게 확실하지만 오행로는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동이족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이 중국에서도 지금 거의 정설화되고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는 않죠. 무조건 다 중국 애들이 한 거야. 네. 근데 그만큼 이미 그런 철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화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왜 중국의 삼황오제, 중국의 당군에 해당하는 게 삼황인데 그 중에 중요한 복희시, 그러니까 제사와 천문을 관장하는 복희시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족 중심의 세계관에서도 이 목의 기운을 가진 동이족을 좀 특별한, 그러니까 뭐 애정이 엇갈리는 거죠. 예쁘기도 하지만 저 새끼도 언젠가는 사고 칠 거, 등에 한번 꼭 우리 등에 칼 한번 찌를 거야라는 이제 이런 관계가 사실은 수천 년을 이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간목의 기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창을 선호합니다. 데모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봉기부터 해. 해놓고 우리가 왜 나왔지 하는 순간에 진압돼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성질 좀 죽일 걸 하면서. 그래서 이 우리 역사 시대에 기록된 밀란만 5,000번이 넘어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는 밀란했어요. 아래로부터 전북의 역사예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1988년에 와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로 정리가 된 겁니다. 똑같은 목의 나라인 일본은요, 밀란의 역사가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지배계급끼리 싸웠어요. 쇼군들끼리. 나중에는 엘리트들끼리만 싸우고 그냥 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싸우시고 이긴 분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 가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니까 자민당 50년, 60년 독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딴 분,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거야. 이게 간목과 을목의 차이입니다. 을목. 이거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 을목이 저게 완전 친일파거든. 참고로 전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실제 독립유공자 자녀인데요. 일본어 전공했죠. 그다음에 일본 음식 좋아하지, 온천 좋아하지. 완전 이게 뼛속 깊이 친일파야. 어제 새벽에 일본에서 오셨잖아요. 예. 일본에 가면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한국인이 잘 빡치는 이유가 있다는 게 재밌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 구에 아이고 질문은 뭐. 그러니까 그 서울구에 이해를 하려면 그 간목의 기운이 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간목의 기운이 집결된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서울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이성계하고 무학이 여기에 도읍을 정할 때 사실 그전 500년은 바로 여기서 40km밖에 안 되는 개성이 도읍지였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북악산, 삼각산에 두 명이 와가지고 이 터를 딱 볼 때 그랬다는 거. 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 개경은 사실은 오벨점이라는 손바닥만한 그리고 이 거대한 이 목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감당하면 500년은 가는 그 왕조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는 스케일이 컸기 때문에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도읍지를 이제 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선 왕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썩은 왕조, 개판 5분 전에 왕조가 됐잖아요. 내가 볼 때 그 기운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은 금인데 이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한 곳이라서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왕들의 대부분이 독살당하거나 뭐 신하에 의해 끌려 내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요절하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아주 짙었죠. 근데 또 서불도 도읍을 정하게 된 데는 이승계가 이 그 을해일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간목을 타고 가는 건가요? 그렇지. 이성에? 그러니까 이제 등락해갑이죠. 을목이 간목의 기운을 타고 더 크게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그 느낌을 이제 이 땅에서 본 거죠. 그래서 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간목과 임목의 기운인데요. 근데 크게 이제 보면 이 간목이지만 이 설이 왜 스케일이 크냐면 오행의 요소가 사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봐도 한 도시 규모가 이렇게 큰 강가 해발 870 정도가 거의 1000m에 가까운 큰 산과 이런 들판을 다 가지고 있는 큰 메트로폴리탄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산도요. 금기운이 강한 산과 토기운이 강한 산과 또 관악산같이 화기운이 강한 산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요. 다음에 가운데는 알다시피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지역의 오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풍수적으로 이제 산과 풍수가 뭐냐면 이제 장풍 득수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가두고 물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가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바람을 가두지 못하면요, 그냥 바람이 늘 쌩쌩 들이치면서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왜 집에서 왜 외풍이 심한 집이다. 집가 확 떨어지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려오는 큰 바람들이 산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장풍이 이게 아니고 바람을 외부에서는 바람을 일단 스톱시키고 필터를 시켜서 그 가운데가 아늑하게 잡아주는 게 장풍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수만의 그 메트로폴리탄에 살 수가 없겠죠. 그걸 공급할 만한 물이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 보장돼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행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오행을 정하기가 서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물이 거의 바다 수준의 강이 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 강가는 전부 수라고 보면 됩니다. 수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가령 저기 보면 거기서부터 강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삼성, 신사, 압구정, 신사, 반포로 해서 가양까지 쭉 흐르는 곳. 다음에 이제 노량진. 그게 이제 여기에 두 개의 포인트는 압구정과 노량진입니다.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요. 서강, 상암, 서강,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런데 여기 물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일자로 안 흘러요. 그러네요. 한번 여기서 성수 쪽에서 한번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면은 수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꺾어져서 흐르는 부분. 그러니까 북쪽은 압구정이 수기운을 바로 정면에서 받기 때문에 수기운이 강하지만 북쪽은 반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호텔이지 저 제일 동쪽에 있는 워커힐 그쪽 바로 강까지만 수기운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목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꺾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수 저기 이촌 그리고 이제 마포에 이르러 이제 마포부터 서강까지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수기운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기운이 굉장히 서울은 또 강합니다. 이 수기운을 데려갈 그것은 이제 남산과 관악산을 주변으로 한 곳은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화는 글자 그대로 금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권력의 유지에 가장 직접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봉기를 할 때 빨간 띠를 두르고 단기를 투쟁하고 하는데 하얀색 띠를 두고 나가진 않아요.
다 빨간색 본능적으로 빨간색. 태극기 아저씨들은 하얀색을 들고 나가요. 봉기에 마음이 없어. 태극기 아저씨들은 하얀색을 들고 나가는 이거 좀 더 말하면요, 금을 못 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의 권력, 이 땅의 기존의 권력을 못 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미국이지.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또 금의 땅이에요. 그걸 보면 너무 섬찟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니 박사모도 까만 빨간색 티 입는데 왜 태극기 부대 아저씨는 빨간색을 안 하고 하얀색을 하냐 말이지. 이거는 이미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얀색이 금이다. 근데 그 금을 녹이는 거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부터 이 여기 틀을 수도로 잡을 때부터 이걸 막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습니다. 관악산과 남산으로부터 오는 그 이 화기를 그 막는 거. 그래서 이제 해태를 광화문 앞에 놓고, 다음에 지금 남대문하고 저기 서울역 사이를, 남대문 앞을 아예 인공 못 쓸 호수를 팠어요. 여기에 한 코 먹고 광화문으로 오기 때문에 쿠션 먹고 오는 거군요. 그 쿠션을 물속에 빠뜨리를 하고 아예 그 지금 이제 그 남대문하고 서울역 사이를요, 뭐 그 사람 살질 않았습니다. 다 소개시키고 파가지고 못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기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악산을 남쪽으로 보는 지역, 다음에 남산을 둘러싼 지역. 그래서 이제 남산, 여러분 남산 같은, 남산은 진짜 그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인데 화기가 굉장히 센 산입니다. 이런 산들은 이제 화기운이 약한 사람은요, 거의 저기 하얏트 호텔 그 옆에 그 근처에 가서 자면 잠을 못 자요. 수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면요, 화기운 때문에 완전 타올라서 잠을 못 잡니다. 저는 발을 뻗고 자죠.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옆에 옆집에 뭐 이건희 뭐 이렇게 놓고 살아야 될 팔자니까. 뭐 비싸서 못 가고 있고요. 그럼 자기도 혹시 모르게 막 잠을 잘 못 잔다거나 힘들면은 그런 지역적인 걸 생각해봐도 좋겠네요. 그럼요.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오행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는 곳에서 이제 상극인 사람이 살면 목숨을 잃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으로서 이제 이 북한산, 우리 청와대 산이, 청와대에 있는 바로 인왕산이 전형적인 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가 그 바로 3대 사는데 그게 너무 투머치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옮기라고 수많은 풍수가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가 권력의 자리인 곳은 많은데 너무 세서 그 금에 칼끝이 그 권력자의 목을 등을 찌른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 돌아 나가는 지점, 어디로 돌아가느냐? 저쪽 녹번 뭐 무악재 녹번으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금기운이 이제 쫙 돌아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기운이 어디까지 쫙 내려오느냐면요, 청와대를 지나서 세종로 요 라인까지 금기운이 싹 내려오고요. 애옥의 고개, 그 마포, 애옥 거기를 기점으로 금기운이 마치고 거기서부터 다시 수기운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포로 쭉 내려가고 신촌으로 신촌, 홍대, 상암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은 수기운이고, 그 이쪽에 고려대? 위치한 고려대는 금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세히 보시면요, 연대는 상대가 강하고 고대는 법대가 강하죠. 어찌 보면 그 폐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는 이제 유통, 돈, 이제 이런 거고, 이제 금은 권력,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로 3가를 넘어서부터 이렇게 안에 뭐 청량리 뭐 이런 데, 뭐 번동 뭐 여기 답심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왕십리 이제요 이 서울의 구 이제 중심 이는 다 목의 땅들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땅들은 기본적으로 목기운을 평지들은 다 목기운을 깔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특별하게 토의 기운이 강한 곳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세종로 끄트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남시까지서 남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까지 쭉 가는 이 지점은 원효로 뭐 원효로 요 라인은 이제 그야말로 서울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일군이 진주했을 때 자기들의 기지를 제일 먼저 어디서 용산에 썼어요. 미군이 왔을 때도 용산에 딱 박았습니다. 가장 중앙 핵심을 딱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에도 이제 토기운이 강한 곳이 있는데 이제 그 방배동 안쪽에 있는 내방역 쪽, 그다음에 이제 양재 이런 것들이 이제 토기운이 이제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기본적으로요 강가 쪽에 삼성동, 청담동 쪽에 수기운, 다음에 대치, 역삼 이런 곳을 차지하고 있는 목기운.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학원가의 그 아성이 됩니다. 더 안으로 좀 들어오면 이제 양재 더 내려오면 양재 내방 이런 쪽은 토기운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평지 같지만 그 저 방이동 이런 쪽은 다 토기운입니다. 토기운이 이제 복잡하게 섞여져 있죠. 그래서 강남이 아마 좀 가장 비싼 땅으로 그 올려지게 된 데는 그런 대응 능력이 19세기까지는 버려진 땅이었으나 그냥 뭐 뽕 바치고 그랬잖아요. 무 바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 수 있는 복합 시티를 만들 수 있는 기운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빨리 그 좀 옮겨야 되는 것들이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옮겨야 되고 서울이라면 다음에 서울대학도 옮겨야 되고 서울대학은 진짜 학교로서는 정말 최악의 위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살아야 될 곳에 교수들이 살고 있는 꼴이에요. 야,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줄 몰랐는데 아예 잘라서 특집으로 가도 되겠네. 네. 혹시나 방송을 한번 쉬고 싶으시면 참고해 보세요. 이걸 또 너무 너무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전반적인 틀이 그렇다는 것이고 역삼동 하나 안에도 많은 기운들이 특히 이제 막 산자락 근처 동네 가는 방향에 따라서 혹은 골짜기에 왜냐면 이게 본래 있던 골짜기를 없앤 데도 있고 개발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운들이 휙휙휙휙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같은 집인데 이 집하고 옆집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떤 재질로 어떤 방향으로 앉아 있냐, 창이나 문의 방향 그렇죠. 같은 것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고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틀로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태가 나뉜다, 기운이 나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마침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철공소를 해화동에 차리신 특별한 해화동 기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굳이 여기서 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제 그 토기운이 강한 쪽인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열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너무 비싸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강의실 하나를 만들려니까 그냥 천이에요 월에. 그냥 월에 천이에요. 막 그저 저도 안 갖고 갈 것 같은 허접한 건물인데도 월세만. 월세만. 관리비는 따로. 그래서 뭐 이건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럼 또 나의 땅인 또 신림동으로 가야 되나 막. 근데 그래서 신림동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많이 알아보셨군요.
근데 많은 이제 이렇게 우리 나성 같은 간부 거주자들이 뭐 그 계급품을 보면서 이렇게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거기는 싸요. 200 한 50, 300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았으나 네. 지금 저를 원망하시는 건가요? 망하면 다 네 탓이란 뜻이야. 그럼 그래서 명리학적인 거랑 별로 상관이 없구나. 약간 네, 돈 때문에. 아니 근데 모든 그래서 분들이 이제- 그러실걸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 해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그 철공소의 대표이사인 한경목 선수의 기공을 이제 기공에 의뢰해서 돈도 적절하고 기운도 좋은 곳을 찾아라. 그래서 이거 저는 뭐 여기는 뭐 와본 적도 없어요. 다 만들어질 때까지. 저는 인테리어 다 끝나고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운이 너무 굉장히 좋은 곳에 잡혀서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네. 특별히 뭐 쌉니다. 명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신 건 아니었군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원래 그런 걸 안 네. 따지진 않지만요. 네. 뭐 구하실 때도 그런 걸 보고 어느 지역에 가고 싶어도 돈이 네. 맞아야 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해화동 이 지역은 금기운이 금기운이 아주 좋은 곳인데요. 저한테 금은 이제 식상이니까 강의나 교육, 연구 이런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퇴근하시고 강의하러 오셨을 때 오실 때는 굉장히 피곤하게 오시는데 강의하실 때는 굉장히 또 막 밝아지세요. 예. 제가 최근 이제 언제 충정로에서 우리 벙커 청년 있을 때 그때는 많이 진짜 주무셨죠? 진짜 정말 강의하다가도 자고요. 마이크 막 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오기 직전까지 너무 힘든데 강의를 하면 막 강의 끝나는데 뭐 몇 명은 막 때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굳이 뭐 때려 잡지 않으셔도 내가. 예. 기운이 막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터가 중요합니다. 네, 기운찬 강프로님께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철공소고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질문은 좀 구체적이네요. 사주에 화, 금, 토 기운만 있는 병호일주 친구가 있는데 화 기운의 관악구에 살고 있어요. 오랫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당장 이사는 어렵고 수기운 얻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화금토로만 이루어져 있고 화기운이 강하다라고 친다면 관악구의 사람은 참 굉장히 진짜 정말 빨리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화기운이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조울증이라든가 정서 불안, ADHD 이제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되고 실제로 뭐 저의 임상 경험으로도 하여튼 화수는 우리의 그 멘탈 컨디션에 굉장히 잘 관리돼야 돼요. 특히 이제 수과다자들 혹은 수고립자들은 이제 우울증, 무기력증,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 이제 이런 이제 식을 굉장히 둘 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하고 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멘탈상의 문제는 이제 좀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둘이 합치면 하여튼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커버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화기운이 강한 곳에서 산다. 가뜩이나 자기 지금 물은 고갈돼 있는 산중대에 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웬만한 특수관계인과 만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또 특히 경호일주라고 했으니까 또 경호일주가 또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또 뭔가 또 자신이 이런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한다고요. 차라리 막 징징 짜고 뭐 나 아파 막 그런 게 나은데 여러분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가 이렇게 막 없어 보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 특히 경월주 같이 이렇게 막 그 체면, 뭐 자존심 이런 것을 갖다가 생명만큼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아참 뭐 하루라도 빨리 ASAP, 에이스네저 파습을 일단 튀어라. 일단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일 미련한 인간이 누구냐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막 사이도 너무 나빠지고 아픈 사람 속출하고 하는데도 한 집에서 5년 이상 계속 사는 사람들. 그건 제가 볼 때 진짜 정말 넌센스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무조건 튀어야 돼요. 물론 튀어서 간 곳이 더 나쁜 곳일 수도 있어. 그러게요. 네. 근데 이미 이게 뭐 그만큼 나빴으면 내가 볼 때 아무 때나 딴 데 튀어가도 그게 더 나쁜 곳에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곳으로 가. 뭘 다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요 무조건 인사를 하셔야 돼요. 생각 수견을 얻는 방법보다는 그냥 관악구에서 나오는 게 그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상도동 동작구로만 나오세요. 거기서 몇 발짝 걸어서 상도동만 오면 수균이 쫙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토균이 강한 김영삼 대통령이 왜 상도동을 떠나지 않았나? 자기의 용신인 수기훈이 그 상도동에 아주 참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상도동이나 뭐 신림동이나 싸기는 비슷한데 뭐. 차라리 그런 거 옮기시는 거 일단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도 막 이사가 힘든다 싶으시면요. 일단 북서쪽 방에 약간 어두침침한 방을 자기 방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머리를 북이나 북서쪽으로 두고 자는 거. 네. 그다음에 수견을 뺏어가는 화초나 화분, 분재 이런 걸 집에서 치울 것. 이게 이제 집안에 이렇게 이런 분재나 화초가 많으면 없는 수견도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싹 다 걷어내고요. 가습기 안 되니까 가습기. 수기운 편집해줄게. 맞을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아니, 편집해줄게. 제일 좋은 도구는 어항이에요. 어항. 예. 근데 어항에 꼭 고기가 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고기가 없는 어항은 수가 아닌가요? 죽은 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죽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띄어놔야 사실 고기라는 게 이상하네. 근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생선을 고기라고 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생선을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예, 어패류를 띄어놔야 더 이상한데 어패류는 더 이상한데요? 네. 어패를 띄어놔야 왜 어패를 띄어놓느냐면요. 그게 관상용이 아니고 물이 살아있는 물이냐 죽이는 물이냐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패를 애들이 약간 비리비리하면 물이 간 거예요. 그럼 물을 갈아줘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패를 띄우는 어항 같은 거를 좀 자기 방 앞에 인테리어에 두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견을 좀 불러는 좀 수박. 가습기랑 다를 게 뭐야? 물론 이제 먹는 걸로 식이로는 뭐 잘 이제 수견이 강한 음식들이 이제 뭐냐면 미역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마 그분이요 어쩌면 소금 결핍증일 수도 있어요. 소금 결핍.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상한 항우울제를 먹는 것보다 좋은 소금 있잖아요. 9분 구운 죽염 같은 거 그걸 갖다 물에 타서 죽염수를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먹어서 굉장히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경우를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좀 상태가 별로 심각한 것 같으니까 죽염수 같은 거를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능력이 된다면 자주 해외 여행을 단기라도 뭐 가까운 곳 있잖아요. 뭐 일본 바다를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거. 그것도 수균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이 해외 여행은 자체가 이미 수의 행위입니다. 뭐 중국 이래 가까운 무슨 도 청도. 청도 뭐 이런 데라도 가서 한 2, 3일
네.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뭐 그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 비용이 제일 안 들고 수기운을 가지는 것은 이제 그 어항과 축염수일 것 같아요. 비용 대비 네. 그래도 저렴한 것이 네. 소금이랑 네. 어항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산 선생님 2부에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공황장애 그 박지성 네, 이게 박프로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나한테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더 밝힐 때가 됐어요. 두 분이 사이가 나빠. 예. 방송에서 자주 싸우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너 네. 네가 날 이따가 무식한 줄로만 알았더니 사악하기까지 하네. 야, 방송에서 많이 싸우면서 한 번씩. 예. 다 편집할 거고요. 네. 예. 수 기운에 대해서 혹시 야 사악하다는 말은 편집하지 마.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수기운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저분이 좀 지혜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수는 원래 임기응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좀 능통한 분들이 대체로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수의 결핍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치매도 잘려오고. 예,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융통성 없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의 어떤 특성을 풍부하게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의 결여기 때문에 보통 저런 경우에는 뭐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키우는 화분이 아니라 어항 같은 거를 두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같은 것들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에다가 새로운 환경을 자꾸 넣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일단 저는 떠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두 분 모두 공통되게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그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프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있거든요.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아니, 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지를 못해요. 저도 지금 사실 뇌물 목이 다 맞았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심리적인 요소에서 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은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습관처럼 해왔던 일들 외에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게 평상시 새로운 삶에서 것. 근데 바람직할 그분은 거라고 남자분이라서 여자분이라고 했어요. 성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느 분이 네. 예? 여자. 네. 성별이 그래요? 어떻게 되죠? 네. 남자분이면 한 얘기 더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여자분이면 상관.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여자를 멀리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만약 남자분이 만약 같은 명식으로 남자분이었으면 네. 빨리 애인을 만들어서 섹스를 왕성하게 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네. 좋은. 완전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남자에게서 섹스는 수균을 불러오는 행위고요. 여자분에게 섹스는 화균을 불러오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 이런 경우는 여자분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더 안 좋겠네요. 남자분한테는. 근데 뭐 그게 다 되는데 멘탈이 왜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되면 안 나갈 확률이 높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원래 질문을 한 4개 정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많이 못했지만 얼른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나머지 질문들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